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보다는 좀 시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월요일장 시황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은 뭐 이렇게 정했어요. FOMC를 앞둔 국내 증시. 월요일장은 좀 어땠나.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반면에, 언제나 그랬듯이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게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빨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에서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섹터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 호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 세계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이유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이거 뭐 기정사실화 되겠는데? 이거 뭐 운 좋으면은 뭐 연말에 한 번 더?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 행복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4.5를 또 넘어서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미증시도 약간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5월 달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아니죠. 6월 10일자의 월요일자에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시기열을 좀 뒤로 해서 좀 보게 되면 이게 6월이 이제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FOMC하고 이제 CPI하고 동시에 발표가 되죠.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날 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CPI에 대한 뭐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경계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이 조금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나와주는, 당연히 나와주는 뭐 조정 아닌 조정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약세 압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이 지금 1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1조 1000 정도가 나온 거니까 생각보다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급 부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400억 정도 순매도 나왔고 코스피 선물 쪽에서는 이제 1조 1000,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제 169억으로 이제 순매수로 조금 이제 전환돼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물량들을 기관하고 개인이 이제 나눠서 받아가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현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별다른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 강세로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 움직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반등이 좀 다시 한번 좀 나왔고요. 인니 쪽이죠, 예, 인니.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대형주가 이제 지수 하방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일단은 삼성전자를 지금 동반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뭐옛 연광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 퀄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할 텐데 뭐 설령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 상처뿐이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항상 지수가 약화가 돼버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은 뭐 필연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과 같이 선물 쪽에서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 선물 약세로 인한 PR 물량의 출회, 좀 기계적인 물량의 출회가 일단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기 이전에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죠. 음식료 쪽 한번 차트를 좀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선명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한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 크라운 제가가 좀 상당히 좀 좋았고요.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빙그레, 때이른 여름,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다 라는 이제 백스토리를 가지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컨텐츠로 좀 남겨드리긴 했는데, 뭐 주가에 대한 상승 부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생각보다 추세가 죽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양식품과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농심. 농심도 오늘 5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54만 원대까지 돌파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요. 뭐 이러한 윗꼬리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윗꼬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잘 닦아놓은 길을 그 뒤를 이제 농심이 막 차근차근 좀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양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높게 시작했어요. 이제 플러스 한 9%대에서 출발했다가 그 위로 치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음식료 업종이 과거에 뭐 시장 뭐 방어주야 뭐 이런 성격?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때 지수 방어하는 정도의 성격을 좀 보여줬더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성격 자체가 이게 성장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양은 뭐 소폭 조정 아닌 조정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한 종목 정도, 한 섹터 정도 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써놓기는 했었거든요. 한번 써놓는 건 보자. 이거 한번 볼게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확대 가능성들을 좀 열어뒀어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원전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원전 또 기업 단위 방한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 이후에 뭐 눌림목 구간들을 좀 보여줬다가 오늘 이슈를 타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별다른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되는 섹터, 그리고 확실히 그날 당일날 뭔가 이제 집중되는 이슈를 만들어낸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한 게 최근 국내 증시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건지 좀 비이성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시장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매의 트렌드, 매매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되는 쪽으로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으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보다도 더 밑으로 밀어버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입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원전주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한전산업 상한가 기록을 했고, 뭐 전력기기 쪽으로 이제 보성포화텍이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BHI가 조정을 좀 보여줬던 과정에서
뭐 이러한 이제 직전 저점 자체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해볼 만한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눌림목을 좀 보여줬던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뭐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뭐 사마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명전기 급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낙폭과대로 인식되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곳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급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한 머니죠. 네,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전 쪽이라든지 다시 한번 이제 전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졌다 보니까 전선주들 중에서도 뭐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LS 에코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장의 좀 특징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보시게 되면 뭐 요번 주가 오늘의 일정은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예,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애플의 이제 개발자회 WWDC가 이제 오늘 밤서부터 14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뭐 LG노텍이나 BH라든지 뭐 이제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미 일정 범위 안에서 5월달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과연 하드웨어 쪽이 더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애플이 요번 WWDC를 통해 가지고 좀 강력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수요를 좀 늘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가격 조절만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살릴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조금 더 메리트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팀 쿡은 요번 WWDC에서 개발자 회의에서 조금 좀 시장에서 좀 파격적인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자신감들도 어느 정도 좀 비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연 고점까지는 일단은 잘 올라왔습니다. 네,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도에 12월 달에 고점까지는 고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들인데 과연 이제 마지막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켜서 뭐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오늘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뭔가 성장성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하드웨어 관련주들도 BH도 그렇고 뭐 LG노텍도 그렇고 H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종목군들 소재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단기간에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행적으로 애플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러한 그림들을 좀 마무리 시점에 도달했었을 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 움직임들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진행되는 애플의 WWDC가 이제 내일서부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액면 분할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액면 분할이 좀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 예, 주식 분할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0분의 1 쪼개져 가지고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단기간 안에 호재로 반영이 돼서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숨어 있는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순수하지만은 않다. 근데 이번 엔비디아의 10분의 1은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약간 국내의 액면 분할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제 10분의 1로 쪼갠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뭐 투자금을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엔비디아의 이 10분의 1 주식 분할 거래 첫 거래일은 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주식 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 여러 외신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 그쵸? 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 아직은 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영국의 4월 실업률 이제 벌써 뭐 발표가 돼 있겠네요.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신경 써서 조금 볼만한 사안들은 뭐 요거 정도가 되겠죠. 요거하고 이제 애플의 WWDC 요 정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국내 지수가 약간 좀 조정 아닌 조정을 좀 받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확실히 국내 지수의 흐름들보다는 국내 지수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거의 지금 해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내 지수보다는 해외 증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는 뭐 종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도 상당히 좀 많기는 하지만 매크로도 굉장히 좀 큰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이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와줘야지만 국내 증시의 방향이라든지 해외 증시의 방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5월 CPI 그 다음에 FOMC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CPI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 오늘과 같은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그 뒤로의 방향성은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이슈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WWDC, 그다음에 주식 분할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내일은요 이제 자율 생산 월드 콩그레스가 2국 이상 있습니다. 자율주행하고 이제 로봇주들, 요 두 섹터가 요번 이제 콩그레스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좀 방안이 되는지 예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원전 기업단 방안이 이제 14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삼성의 일정이 요게 지금 이틀 동안 이어져요. 네,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2024가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으로 보게 되면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미니진 어도의 민사를 좀 걸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들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제 작년도에 너무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하게 반영이 됐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시즌, 그러니까 겨울 때까지 진행되기 전까지의 굉장히 좀 성수기 구간이 사실은 엔터주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인데, 그 흐름들 속에서 하이브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파운드리 쪽 이슈가, 삼성 이슈가 이틀까지,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유럽 혈액학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니까 최근에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이슈라고 해서 좀 크게 해석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들이긴 하죠. 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에 대한 이 품목이라든지 뭔가 발언 수위라든지 이렇게 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마 요 FOMC 결과에 따라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지수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매크로 이슈가 아마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더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금요일 날 이슈는 뭐 JYP 트와이스 나연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M에서는 에스파 중국 팬사인회. 아, 여기 이슈가 될까? 이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증권사 스케줄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신경 쓸 만한 것들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그 다음에 이제 KLX 300 정기 변경을 오히려 신경 쓰는 게 맞겠죠. 예, 수급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중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있을 CPI와 FOMC 요 정도만 인지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난주의 지수가 뭐 양시장 다 3%대 이상의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들이 좀 커지긴 했지만, 좀 숨고르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는 그냥 CPI하고 FOMC의 결과물들을 좀 보시면서 그때서 이제 적극적인 뭔가 포지션의 변화라든지 포트폴리오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되게 심심하게 좀 시장에서 좀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뭐 의기소침 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당연하게 이제 이번 주는 매크로의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확인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뭐 한 주의 시황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시황 정리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